오늘 비트겟에 자산 그대로 두고 계시면 내일은 로그인 자체가 막힌 화면이 뜰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곧 차단이 더 강해지면 출금 버튼을 찾기도 전에 길이 막혀요. 지금 바로 옮길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비트겟을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체감하신 분도 많습니다. 특히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표적이 되었고 비트겟도 그 흐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트겟 같은 해외 거래소 앱의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앱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새 버전이 끊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해집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단순히 새 기능을 못 쓰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끊기고 일부 기기에서는 갑자기 강제 로그아웃이나 인증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접속될 때 미리 이동해두라고 강조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접속 제한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앱뿐 아니라 접속 경로 자체를 조이는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접속이 끊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국면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이 가장 비쌉니다. 막히고 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우회하거나 이동해야 하고 신규 이용자는 설치부터 막힌 셈입니다. 일부는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다 실패합니다. 또 일부는 VPN 같은 우회 접속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보안 문제와 법적 위험을 함께 떠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의 첫 번째 뿌리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거론됩니다. 신고 여부가 칼날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 업데이트 차단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고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존 이용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라 다음 단계는 접속 차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어떤 변수를 맞더라도 내 지갑에 있는 자산은 내가 열쇠를 집니다. 급할수록 안전지대로 먼저 옮겨두세요. 거래소에 자산을 전부 몰아두면 그 거래소가 흔들릴 때 내 자산도 같이 흔들립니다. 개인 지갑과 다른 거래소로 적절히 나눠두면 한쪽 문이 닫혀도 다른 출구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분산은 공포를 줄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많은 말이 나옵니다.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닫히는 느낌이죠. 우회 접속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VPN을 쓰면 된다는 말이 들리지만 저는 편하다보다 리스크를 먼저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보안, 계정, 법적 부담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요?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예정이라 저는 적극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이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공통점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며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조건은 늘 바뀌니 고정 댓글에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둔 내용을 꼭 거래소를 고를 때는 원화 입금만 보시면 안 됩니다. 출금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열려 있는지, 한글 고객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파생 상품 메뉴가 직관적인지도 같이 보셔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산 이동은 급하게 하되 행동은 차분해야 합니다. 코인은 한 글자만 틀려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주소를 복사해 붙이고 네트워크를 맞추고 마지막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습관이 돈을 지킵니다. 처음 옮길 땐
소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정상 도착을 확인한 뒤 나머지를 옮기면 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이 날아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옮길 때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바꿔서 이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격 변동을 줄이려는 선택이죠. 다만 어떤 코인을 쓰든 핵심은 같아요. 주소를 복사했다면 끝이 아니라 체인 선택까지 맞아야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개인 지갑을 쓸 때는 시드 문구가 생명줄입니다.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올리면 편해 보여도 위험합니다. 종이에 적어 보관하고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것,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실 거라면 그 거래소의 입금 네트워크와 수수료부터 체크하세요. 같은 코인이라도 체인 선택이 다르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으니 선택창에서 서두르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VPN 우회는 가능하다 보다 대가가 있다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접속은 되는데 계정 보안이 약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제약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아주 뼈대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타이밍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선물 단타로 본격 들어갑니다. 선물은 속도가 빠른 만큼 규칙이 없으면 감정이 앞서고 계좌가 먼저 꺾입니다. 오늘은 롱, 숏 타이밍을 신호 중심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방향만 맞히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느냐가 성패를 갈라요. 진입 타이밍이 흐리면 맞아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과 달리 수수료 외에 펀딩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오래 들고 갈수록 비용이 쌓일 수 있으니 단타를 하실 땐 진입과 청산 계획을 짧고 명확하게 가져가세요. 비용을 관리 못하면 수익이 새어나갑니다. 먼저 롱과 숏의 뜻부터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박히면 차트가 갑자기 외계어처럼 보이던 순간이 줄어듭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이죠. 상승 파도 위에 서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합니다. 내려가는 파도에서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죠. 떨어져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게 선물의 특징입니다. 선물에서 레버리지는 가속 페달입니다. 빨리 달릴 수 있지만 같은 속도로 미끄러집니다. 초보일수록 낮은 레버리지로 연습하면서 살아남는 거래를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특히 청산은 예고 없이 옵니다. 방향이 맞아도 변동성 한 번에 계좌가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 전에 손절 라인을 정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들어가고 나서 고민하면 늦습니다. 롱이든 숏이든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 시장은 생각보다 길게 흔들립니다.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오는 방식이 심리도 안정시키고 실수도 줄여줍니다. 차트는 한 장만 보면 속기 쉽습니다. 1분에서 롱 신호가 번쩍 보여도 1시간이 내리막이면 그 롱은 바람에 불붙인 성량일 수 있어요. 큰 흐름을 먼저 보고 작은 차트로 타이밍을 잡는 방식이 초보자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언제 롱이 유리하냐?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며 계단을 타듯 올라가면 롱 쪽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듣는 골든 크로스도 참고 신호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상승 에너지가 커졌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신호를 주지만 그 사이엔 흔들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지,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받는지, 아니면 선 아래로 내려와 되돌림을 실패하는지까지 같이 보세요. 함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의 신뢰도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힘있게 밀어올리는 손이 많을수록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가격을 들어올릴 불씨가 됩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차트만 보다가 뉴스 한 줄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제, 기관, ETF 같은 이슈는 파동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확인과 뉴스 확인을 세트로 묶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숏 신호로 넘어갑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역추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데드크로스를 하락 신호로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기울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반대로 읽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오르지만 속이 비어가는 느낌이라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죠.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킹이나 규제 강화 뉴스는 공포를 증폭시켜서 급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지표표가 과매도라고 해도 반등이 늦을 수 있으니 무리한 역배팅보다 흐름이 꺾이는 지점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가 빛을 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봅니다. 차트의 숨은 온도를 읽는 도구죠.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극단 구간을 체크하세요. RSI가 70을 넘었다고 바로 숏, 30을 깼다고 바로 롱, 이렇게 기계처럼 하면 곤란합니다. 추세와 거래량, 이동평균선 신호가 함께 맞물릴 때 확률이 커집니다. 지표는 확인서입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단 하나로 결론 내리기보다 추세 신호와 함께 맞물릴 때 진입 판단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볼린저 밴드가 급격히 벌어질 때는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같은 레버리지라도 위험이 커집니다. 밴드가 모일 때와 벌어질 때 전략의 속도와 크기를 다르게 가져가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강할 때 근거를 세워 결정합니다. 감으로 누르지 말고 신호를 묶어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단타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없으면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쉬는 동안 계좌는 줄지 않으니까요. 고정 댓글에는 이동거래소 5곳 비교와 함께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막히기 전에 옮기고 차트는 원칙대로 보시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거래는 실력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오늘 배운 신호를 차트에서 하루에 몇 번만 체크해 보세요. 마치는 것보다 규칙대로 했는지를 매매일지에 남기는 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실력이 빠르게 붙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훨씬 빨리 이해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실제로 돈을 지키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